안녕하세요. 5월 방문각 모의고사 검단 새로운 방문각 해설을 맡게 되는 백헌입니다. 모의고사를 대충 이렇게 훑어보니 지문이 약간 길어서 좀 어렵겠다 이렇게 느끼고 있으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이런 유형으로 시험이 나오는구나 판단하시고 모의고사 문제가 나오는 것과 내가 어느 부분을 좀 부족했나 느끼시고 공부하시는 것, 그것이 모의고사를 보는 제도적 취지 아닌가 싶으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공부를 좀 열심히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설 들어갑니다. 41번 보면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제3자에 해당하는 자 골라라 그랬죠.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게 가장행위가 있게 되면 가장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채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채무와 관련된 제3자는 가장 채무를 진짜 채무가 있다고 믿고 생각한 보증인이 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채권이 있겠고 가장 권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가장 권리를 양수한 자, 가장 권리를 이렇게 가압류한 자, 가장 권리를 관리하는 파상관제인, 아마 제3자를 물어보는 건 적어도 양수한 자, 그 다음에 가압류한 자, 압류한 자, 파상관제 이 정도예요. 가장 채무와 관련된 사람은 보증인. 그리고 이거 공부했는데 제3자가 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은 상속인, 대리에서의 본인, 그 다음에 여기 양수한 자 중에서 추심채권 양수인은 제3자가 아니고 손해배상 채권 양수인도 제3자가 아니에요. 양수인 중에서 여기 양수인. 그 다음에 계약 인수한 자, 이 사람은 가장행위의 계약을 그대로 인수했으니 당사자이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도 당사자와 같이 취급하죠. 그 다음에 채무자 나오면 그 사람은 일단 제3자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 나오면 이 사람은 제3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 못하겠으면 상대 취향, 손양인수, 채무자, 일반 채권자 또는 상본 취향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일단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는 채무자는 제3자 아니다. 대리에서 본인 제3자 아니다. 채권을 가압류한 자, 채권을 가압류한 자 제3자이다. 그 다음에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받은 자, 가장 권리를 양수한 자 제3자. 그래서 해당하는 자는 기억, 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준법률행위인 것을 골라라.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 유증,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취소, 추인, 해지, 동철이가 상초목을 취해서 재물포 가서 지퍼먹고 면제해 주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최고는 최고, 이것은 준법률행위 중에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여기 의사의 통지. 그러니까 최고는 최고한 대로 효력이 생기지 않죠. 정답이 3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매도하였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했으므로 이것은 불확정적 무효죠. 그러면 자, 불확정적 무효는 어떻게 하면 확정 유효가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확정 무효가 될 것이고, 일단 확정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 문제 생기지 않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불확정 무효는 채권 채무가 안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무 불이행 문제 없다. 그러므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한다든가 또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무슨 동시행 한다든가 이런 문제 안 생긴다. 그 다음에 확정 유효가 되는 방법은 허가, 해제,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후 미지정. 확정 무효가 되는 방법은 불허가 처분, 그 다음에 조건 불성치 확정, 이행불능, 그 다음에 양 당사자 쌍방이 허가를 받지 않기로 명백히 한 경우, 그 다음에 허가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 무효로 하기로 한다는 무효, 그래서 자동무효 약정, 이런 거 자동무효 약정이 있으면 확정 무효가 된다. 그래서 허해미, 불불불, 허가 신청 받지 않기로, 그 다음에 자동무효 약정 이런 게 있으면 확정 무효가 된다. 자, 봅시다.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오로지 불확정 무효의 관계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허가 절차 협력 의무만 있다. 이것이 다른 효력은 없다. 그러므로 허가 신청 절차 여기 그냥 거절할 수 있다.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여기는 동시행 관계 아니지. 그러므로 동시행 관계 아니므로 그냥 오로지 허가 절차 협력 의무만 있다.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계약금 계약뿐이다. 그래서 계약금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어도 계약금 해지는 가능하지만 다른 사유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채무불이행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유동무효 상태에서는 여기 확정무효가 되어야 부당이득 문제 생기죠. 그래서 유동무효 상태에서는 확정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그래서 등기 청구권도 없죠.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은 맞다. 자, 그러면 정답이 옳은 곳을 골라라면 기억번, 니을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44번 반사회 질서 행위 무효인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일단 반사회적 행위 나오면 인지 아닌지 먼저 골라야 돼. 조세 포탈, 투기 목적, 강제집행 면탈, 강박에 의한 행위,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명의신탁, 그 다음에 악의. 이 정도 조트관광 통신 악의는 반사 아니다. 그러므로 무허가 건물의 임대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 아니다. 유효. 그 다음에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반사회적 행위.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이건 유효이고 여기에 형사소송과 비교하시면 돼요. 형사소송에서는 반사회적 행위다.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뭐 허위 준술 나오면 반사회적 행위예요. 허위 준술 대가로 어떤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 그래서 모두 골라라. 그래서 니은번, 니을번 되겠네요. 니은번, 니을번. 45번 무권대리 옳은 것을 골라라. 무권대리 추이는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되고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일부 추인, 그냥 일부 추인, 그럼 효력이 없다. 맞고.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그래서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해서 유효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소급표 있는 경우, 소급표 있다. 몇 개 외워야 돼. 무권토 취취해. 무권대리 행위 추인,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의 추인, 토지거래 허가 없이 한 매매에서 토지거래 허가, 무권토 취소, 그 다음에 취득시효, 그리고 계약을 해제. 그래서 우리 외웠던 것처럼 무권토 취취에는 소급표 있다. 무권토 여기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소급표 있다. 틀렸고. 자,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우리 추인은 매질자에게 한다. 이게 본인이 맺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득자에게 해도 된다. 그래서 이 대리인이 상대방과 무권대리 행위를 했을 때 추인은 본인이 직접 거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맺을자 이렇게 전득자에게 해도 된다. 이렇게.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추인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지 못했다. 그러면 선처리는 최악이다. 선이 이 사람의 선의인 경우는 알지 못했다 하면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지 못했다. 그러면 대항하지 못한다. 맞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4번. 무권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은 여기 안 경우, 상대방은 안 경우에는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권대리 행위 상대방은 선처리는 최악이다. 선처리는 최악이다. 선의는 철회, 최고는 악의. 그러면 안 경우 추인 여부의 확답 최고할 수 있다. 틀렸고. 독촉이 촉구니까. 그 다음에 무권대리 행위의 과실 없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 그냥 이제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 대리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선무상은 대책이 있다. 선무상은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책이 있다. 이때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원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무권대리의 책임 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된다. 그러므로 과실 없이 책임지지 않는다. 틀렸네요. 정답이 3번. 46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에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자, 갑이 을에게 매매했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에 병에게 매매했다. 이중 매매네요.
그럼 이중 매매에서는 제일 매수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매수인의 지위는 유효인 경우는 자, 여기에 갑을 간 행위가 유효인 경우는 이행 불능을 이유로 첫째 없이 해제 후 손배청. 그다음에 해제 없이 배상 청구권, 전보 배상 청구권. 유효일 때. 그다음에 이중 매매가 무효이면 제일 매수인은 4개 있고 4개 없다. 이렇게 하면 돼. 4개 있고 4개 없다. 무채불이 있고 대위 있다. 그다음에 직접 진정명의 직진 없고 채취 없고 유치권 없다. 자, 중도금을 수령한 후에 병에게 매도하여 등기까지 해주었다. 그럼 이행불능이죠. 그래서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은 적극 가담했다. 그런 말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른 갑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배청이 있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최고 없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즉시 해제 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고. 병이 갑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적극 가담했다 나오죠. 그러면 제일 매수인은 여기 나오면 제일 매수인은 이제 반사리 이중 매매 4개 있다. 그 다음에 4개 없다. 4개는 무효주장 할 수 있고 무효주장 그 다음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 있고 제2 매수인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다. 무채불이 있고 대위 있다. 4개 없다. 직접 없고 진정명의 없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채취 없고 그 다음에 유치권 없다. 이렇게. 그래서 직접 등기 직접 그러면 없다 하면 되는 거예요. 직접 진정명의 채취 유치권. 그 다음에 4번 갑과 병이 반사일의 행위로 무효인 경우 갑은 병에게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여기는 갑과 병은 반사일의 행위를 했죠. 그래서 반사일의 행위를 한 사람은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반청 없다. 맞고.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여기 병의 대리인 무가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대리인과 본인은 같은 취급하죠. 그러므로 본인은 그 사실을 알든 말든 반사일의 행위로 무효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47번 갑니다.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첫째, 틀린 것을 골라라. 표현 대리가 인정된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있는 경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인정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지문은 99% 틀렸어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표현 대리는 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유권 대리와 같은 유력이 생긴다. 맞는 거지 이렇게. 자, 기본 대리권 소개는 무엇은 전부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다 오해해야 돼요. 대표자가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여기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 여기에 그래서 총회의 결의 없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자, 이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거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이것은 강행복규 위반이다. 그러면 강행복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래서 틀렸네. 준용될 수 있다. 틀렸네요. 그러면 이제 정답은 없다. 그 다음에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기본 대리권 소개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 소개는 종류를 묻지 않는다. 틀린 거. 그래서 기억, 리을, 맞는 건 니은, 디귿. 48번.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그 다음에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자,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 토지를 을에게 매매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면 제한능력자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고 자 이런 문제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자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는 제한 능력자 시절에는 취소할 수 있지만 추인을 하려거든 후추 먹고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종료해야 된다. 후추 먹고 그러므로 종료한 후 그러니까 후 그러면 후추 먹고 전철을 탔다. 맞네. 2번 갑이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을이 토지를 제3자 정에게 전매한 경우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이 말은 을이 이렇게 정에게 팔았어도 취소의 상대방은 매진자인 을이다. 맞네요. 그냥 취소했을 때 정은 대항하지 못할 뿐이지. 디귿번 갑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그러면 이제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에 취소되면 양 당사자가 갖는 이득은 부당이득이다. 그럼 부당이득의 경우 제한 능력자는 우리가 취소했을 때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제한 능력자는 선의하게 할 것 없이 현존이익. 그러므로 제한 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맞고. 그 다음에 만일 을이 병에게 이렇게 추인했대요. 추인 여부를 최고한 경우 상대방이 적법한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게 자 여기 보시죠. 지금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불확정적 유효다. 그러면 불확정적 유효에 대해서 상대방은 이렇게 최고할 수 있고 그럼 불확정적 유효는 어떻게 하면 확정 무효가 되고 어떻게 하면 확정 유효가 되는가. 그래서 여기서 자,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에게 이렇게 최고한 거예요. 최고를 했더니 최고를 받은 법정 대리인이 침묵을 지켰죠. 그러면 현상 유지의 효력이 생겨. 그럼 현상 유지다 이 말은 현재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 상태가 불확정적 유효이므로 이렇게 취소한 것으로 본다 아니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런 효력이 생겨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최고했을 때 여기에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최고했을 때 불확정적 유효인 경우 침묵을 지키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아니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불확정적 유효이므로 침묵을 지키면 현상 유지의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네 1번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과 좀 거리가 먼 건데 법정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그 말이야. 만일 법정 대리인에게 최고했다. 근데 법정 대리인 침묵을 지키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둘 중에 하나의 효력이 생겨야 되는데 일단 불확정적 유효가 현상 유지가 되려거든 유효가 돼야지. 그래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네요. 자, 이것은 참 중요한 지문이었어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까지 다뤘네요. 그래서 여기 주의하시면 된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법적 상태는 불확정적 유효이다. 근데 최고를 받은 상대방이 침묵을 지키면 현상 유지다. 그러면 이게 불확정적 유효가 현상 유지가 되려거든 확정 유효로 돼야지. 그래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네요. 그 다음에 49번 착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여기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었다면 해제된 계약도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 맞고. 그래서 정답이 맞고, 그 다음에 중과실,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일단 입증 책임과 관련하여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사실,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토의자, 착오자다 이거야. 중요 부분의 착오.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입증 책임은 착오 취소를 못하게 하는 상대방. 따라서 중대한 과실 유무는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럼 여기 보자. 이게 이제 참 문제인데 갑이 96만 원에 팔 의사였는데 실수로 이렇게 썼다는 것이야. 그러면 갑은
16만 원으로 표시한 내용에 대해서 취소해서 갑은 취소해서 부인하려는 자고 상대방은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효력의 발생을 원하는 자라는 거야. 그러면 중과실이 있다는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져야 되는데 상대방은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원하는 자 아니에요. 그래서 부인하는 자는 여기서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냐면 여기만 딱 봤을 때는 차고자예요. 차고자. 그러니까 차고자가 증명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야.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 표의자의 중과실을. 주의하시면 돼.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 중과실이 있다는 입증 책임은 상대방. 중요표, 중과상. 2번 틀렸고. 셋째,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을 때, 자, 갑이 과실이 있어서 취소했더니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면 상대방이 재산적 손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착오 취소자는 불법행위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손배청이 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착오 소송.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우는 비진이 통정 착오 이런 규정은 공법상 행위, 소송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착오 취소, 착오 소송, 사기 소송은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있다. 틀렸고. 자,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해요. 그래서 갑이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실수를 크게 했으면. 근데 실수를 크게 했으면 취소 못하는데 근데 상대방이 악이란 말이야. 그럼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알고 이용했다면 이 경우에는 표의자를 보호해줘야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틀렸네요. 여기서 자 2번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중과실이 있다는 입증 책임은 착오 취소를 부정하려고 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된다. 그러면 상대방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상대방은 부인하려는 자가 아니다. 부인하려는 자가 아니야. 부인하려는 자는 착오자다. 그러므로 중과실의 유무는 상대방이 져야 되고 상대방은 부인하려는 자가 아니라 표시한 대로 효력의 발생을 원하는 자다. 그러므로 틀렸다. 여기 2번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50번. 을은 갑의 X 토지에 건물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받았다. 갑의 토지에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 받았다. 을이 지상권을 설정 받았다. 옳은 거.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지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물권의 양도는 동의 없이도 야. 동의 없이도. 그러므로 양도할 수 없다. 틀렸고. 자, X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 을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X 토지를 양수한 갑 다시도 갑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법하게 지상권자에게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틀렸고.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을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오면 자,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어. 그러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지상권자는 토지를 더 쓰고 싶은 경우와 쓰고 싶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쓰고 싶으면 토지를 더 쓰고 싶다. 그래서 갱신 청구한다. 이때 갱신 청구했더니 설정자가 안 된다. 거절하면 좋다. 지상물을 사가시 올 수 있죠. 그래서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한다. 을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틀렸고. 기간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갑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계약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30년, 15년, 5년으로 정해진다. 그러므로 어떤 임대차와 전세권과는 달리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존속기간 안 정했을 때 경구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30년, 그 다음에 목적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15년, 그리고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정해진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틀렸다.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은
반하에 양도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이 현존은 없다. 이런 X 토지의 소유권을 그러니까 하나도 없네. 다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맞는 건 없다. 에이, 설마 하나라도 맞았겠지. 사실은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답 없다 이런 건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출제 교수님께서 의도했으니까는 없다. 잘 이해해 놓으시고 51번 제사 주재자인 장남갑은 을의 토지에 을이 소유하는 토지에 갑이 아버지의 갑이 아버지 부친의 묘를 봉분의 형태로 설치하여 1985년 여기서 1985년부터 평온 공연하게 2024년 그러니까 20년 이상을 85년, 95년, 2005년 벌써 20년 이상의 점유를 해왔네요. 그 다음에 수호와 봉사를 여기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분묘 기지권의 취득시효를 묻는 거죠. 자, 첫째, 분묘 기지권은 옳은 것을 골라라. 분묘 기지권은 시효 취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여기 분묘가 산에 올라가면 모두 모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묘가 공시하고 있으므로 등기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이게 등기 없이도. 그 다음에 이 나무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했으므로 취득시효 할 수 있는데 이 취득시효는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지상권에 준하는 물권에 준하는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 만약에 분묘 기지권에 시효 취득을 한다면 지상권에 대해서 소유권 청구하는 것이지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틀렸고 어쨌든 지상권 취득에서도 등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3번 갑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합장 단분 형태로 합장할 수 있는가? 우리가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합장하는 것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갑이 분묘 기지권을 포기했다. 여기서 유치권 포기나 분묘 기지권의 포기는 포기만 하면 포기의 의사표시만 하면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점유의 포기까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유치권도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는 것이지 점유의 포기까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원래 분묘 기지권을 취득시효했을 때는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가 문제가 되는데 원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면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분묘 기지권은 지금까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였는데 2년 전부터 분묘 기지권을 취득시효했을 때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이 내용을 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게 되면 지료 지급 의무는 없다. 그러나 소유자가 청구하면 그때부터 줄 의무가 생긴다. 여기 기산점 청구한 날로부터 이것도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52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토지 일부 그냥 요전 승의를 하면 돼요. 요역지는 전부를 위해서 승역지는 일부에 대해서 그러면 한 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그러니까는 요전 승일 있다 맞고 그 다음에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여기 지역권의 불가분성 그래서 지역권 취득하는 것은 한 사람이 취득하면 그건 유리한 제도죠. 그러면 공유자 1인의 유리한 제도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맞고 그 다음에 불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다 맞아요. 불리하여 양도 못한다 맞고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했다. 그러면 남의 땅을 시효 취득해서 사용하죠. 그때는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틀렸네요. 그래서 시효 취득한 자는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권자는
지역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지.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반환 청구는 없다. 그러나 제거 예방은 있다. 맞네요. 5번. 5번은 맞다.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틀린 것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불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맞고 맞네요. 요전 승일. 그래서 52번에 4번. 53번 물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물권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저당권의 객체는 소유권도 될 수 있고 지상권도 될 수 있고 전세권도 될 수 있죠. 그러므로 재산권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틀렸고.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다. 여러분들 관습법상 물권 외워야 돼요. 관습법상 물권이 분양권, 분묘기지권, 양도담보권, 그 다음에 관습법상 지상권. 나머지는 관습법상 물권 아니다. 네, 틀렸고. 그 다음에 185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다. 이것은 민사상의 문제만을 가리킨다.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그래서 실정법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국회가 만든 법률은 실질적인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4번.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는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말은 여기 공원 이용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에는 관습법상 물권 없다. 관습법상 물권은 3개. 분묘기지권, 양도담보권, 관습법상 지상권. 나머지는 근린공원권, 공원이용권, 그 다음에 미등기 취득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 관습법상 물권 없다. 볼 수 없다. 정답이 여기에 185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답이 4번. 54번. 을은 병의 토지에 있는 갑소유 X 건물을 매수하여, 자, 문제를 보면 을은 병의 토지에 있는, 병이 소유하는 토지 위에 갑소유의 건물을 매수하여 을이 대금을 건물이 인도받고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갑소유의 건물을 을이 매수해서 인도받았으나 아직 등기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 병을 미등기 취득자. 그러면 등기는 하지 않았으므로 갑이 소유자. 그러면 갑은 을에게, 이 을은 갑과의 관계에서는 소유권을 침해하는 자가 아니지. 그러므로 갑은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을은 병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고, 점유할 권리가 있고,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 을의 토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가 있으면 갑을 대위해서 방해제거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이 토지를 병에게 팔 때는, 제3자에게 팔 때는 갑의 동의 없이도 된다. 처분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갑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면 이의 제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의 제기 없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요. 전불소 대처 이의 제기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네. 을은 이의 제기 못한다. 맞아요. 그래서 갑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면 을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맞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병이 X 건물로 인하여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 이 경우 병의 토지에 갑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병은 갑에게 건물 철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미등기인 채로 처분했다면 이 을도 병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죠. 그래서 병은 을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처분권이 있다. 그런 뜻이야. 처분권이 있다. 틀렸고.
X 건물의 점유를 침해하는 점유자에 대한 이 을은 이 건물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해서는 아직 없으니까는 갑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대위할 수 있고, 그러나 여기는 점유권에 기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을은 점유하고 있지. 그러므로 점유권에 기해서는 직접 할 수 있다. 그래서 맞다. 3번, 리을번.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자, 여기서 이제 을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이렇게 정이 점유하고 있을 때 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정에게 처분했다. 그때 이 을과 정은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자가 아니지. 그러므로 갑은 을이나 정에 대하여 소물청 없다 해야 되는데 있다 해서 틀렸네.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등기 없이 점유하고 있다. 그 후에 다시 전매하였다. 이 경우 갑은 을이나 정은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자가 아니지. 그러므로 여기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 있다. 그러면 틀렸지. 이런 게. 정답은 니은번, 니을번. 정답은 니은번, 니을번. 55번.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우리는 경매, 등기하여야. 틀렸네. 그래서 형성 판결,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상속, 그리고 경매, 그리고 취소, 그리고 해제. 형수님이 상경에서 취했다. 등기 없이도. 1번 틀렸고. 2번. 자,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는 형성 판결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형성 판결이 아니고 이전 등기를 명한다. 그럼 이행 판결이죠. 그럼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네. 형성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세 번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지. 상속은 등기 없이도.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했다. 그래서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했으므로 말소 등기 있어야 소멸하는 건 아니다. 자,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 효력이 없다. 이것은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게 건물이 멸실된 거예요. 그럼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멸실 등기를 해서 멸실 등기를 1개월 내에 신청해야지. 그래서 이 등기부를 폐쇄시켜야 되는데 갑이 여기다가 그대로 건물 지어서 원래의 도면을 이용해서 새로 지어서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한다면 이것은 이중 등기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무효 등기 유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효력이 없다. 맞네요. 55번에 1번. 자, 56번 갑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 악의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가 여기 과실 없이 실수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틀렸네. 과실로 과실 수취 못한 때에만 대가 보상의 의무가 있죠. 자, 잔지 탄지는 자냐 타냐의 구별 기준은 점유자의 내심에 의해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점유 개시 당시의 객관적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해서 구별된다. 틀렸고.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력이 깨진다. 그래서 이 말은 점유자의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점유자의 점유권에 관한 주장이 원래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니까 자기가 점유 권원 있다는 주장을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점유자가 자주점유를 주장했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왜? 점유자는 가만히 있어도 돼. 그래서 틀렸고. 점유물이 멸실 훼손되었다. 그러면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 점유물이 멸실 훼손되었다. 선자 책임만 현존이익. 그리고 기타는 손해 전부. 그러므로 현존을 한도 틀렸네.
그다음에 점유자의 승계인은 여기서 특정 승계인은 전 점유자의 점유와 자기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한다. 그러면 그 하자도 승계한다. 그래서 이것은 점유의 분리와 병합이 허용된다. 그러면 점유를 더하는 경우에도 전 점유자의 하자를 승계한다. 맞네요. 만약에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잖아요. 그러면 승계한 사람도 타주 점유자가 된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자, 57번 갑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러면 이제 비용 나오면 여기 비용. 그래서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경계표 설치 비용은 절반씩,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여기 자 설치 비용은 절반씩, 면적 비용은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하여. 요거 비용 나오잖아요. 우리 민법에서. 그러니까 비용 나오면 그냥 그 신경 써서 공부해 줘야 돼요. 비용만 나오면. 그래서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 여기 봐. 면적에 비례. 측량 비용은, 설치 비용은 절반씩.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2번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기 여수가 남은 물이야. 남은 물. 여수가 남은 물을 좀 공급해 줄 수 있다. 맞고. 여기는 틀렸고. 디귿번. 지상권자는 여기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 사용을 청구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소유자는 상린권이 있죠. 그러면 소유자뿐만 아니라 인접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지상권자도 상린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므로 지상권자에게도 상린권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맞다. 자, 토지가 분할된다. 그러면 토지가 분할된다. 일부 양도. 그래서 요 갑의 토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갑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가 공로라면 이 갑은 사방에 막혀 있더라도 공로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되지 않지. 그런데 이 갑이 토지가 두 필지였나 봐요. 토지가 두 필지였는데 또는 갑의 토지를 분할해서 요 부분을 을이 샀다는 것이야. 을이. 그러면 을이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갑의 토지를 나가야 될 텐데 여기는 무상통행권이에요. 근데 무상통행권은 직접 분할받은 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특정 승계인, 을로부터 토지를 산 병까지 이 토지를 무상으로 다니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상통행권 나오면 그냥 특정 승계인에게도 없다 외워버려야 돼요. 인정된다. 틀렸네요. 정답이 기억번, 니을번. 그냥 니을번은 무상통행권은 특정 승계인에게 인정된다. 틀렸고. 틀린 거 골라라. 지상권자는 상린권이 있다. 여수급여 청구권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비용 여기 주의하시면 돼요. 경계표 설치 비용은 반씩. 그 다음에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58번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거.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거. 여기서 시효 취득할 수 없는 대상을 안 써놨네요. 그냥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걸 골라라 그랬어. 그냥 소유권인지 아니면 다른 권리인지 그런 것은 제한시키지 않았네요.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지.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므로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지상권은 점유함으로 할 수 있다. 개표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은 지금 여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아마 2005년도 시행되었나요? 그 후로부터는 취득시효가 안 돼. 그런데 그 전에 설치했을 때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은 기억번.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여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분묘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59번. 자, 벌써 59번 나가네요. 자, X 토지를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면서 관리 방법에 별도로 협의하지 않다. 그럼 관리 방법은 관리과,
관리과 지분의 과반수. 관리과 지분의 과반수. 그러면 관리행위는 임대 등을 가리킨다. 자, 1번 X가 토지가 나대지다. 그럼 나대지에 건물 짓는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을 해. 그렇기 때문에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 얻어야 된다. 그러므로 동의 없이는 없다. 맞네요. 처분행위. 병이 X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 그러면 제3자가 토지를 침해하고 있죠.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자, 전부를 철거하라 할 수 있지만 전부에 대해서 철거하라 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그래서 손해 전부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1번이 맞고 여기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그럼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다른 사람의 지분이 아니라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주장하라. 그래서 틀렸고. 세 번째, 정이 갑으로부터 정이 지금 지분의 3분의 2 갖고 있죠. 그래서 갑으로부터 토지의 특정 부분의 사용을 허락받아서 점유하는 경우 정의 점유는 적법 점유다. 그러므로 을은 정에게 반환 청구나 부당이득 청구나 손배청도 없다. 틀렸고.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 토지 전부를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 그러면 지금 3분의 2 갖고 있는 갑이 전부를 자기 명의로 등기했잖아요. 그럼 3분의 2만큼은 유효야. 3분의 2. 그래서 자 1번 공유자 갑 지분 3분의 2, 을 지분 3분의 1, 2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갑 이렇게 전부 등기했죠. 그럼 을은 자기 지분은 말소로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전부가 아니라 전부다. 그러면 틀렸지. 그 다음에 X 토지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여기 원인 무효의 원인 명의 X 토지에 관하여 빠졌네. 아마 제3자 명의로 있을 것이야. 59번에 5번 보면 전부에 관하여 여기다 무가 빠졌네. 무. 그래서 무 명의로 이 토지에 대해서 무 명의로 전부에 관해서 등기가 되었다면 이건 전부 무효죠. 그러므로 을은 무를 상대로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보존행위에 의해서. 그래서 이 두 개 주의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무 명의의 등기는 전부 무효죠. 그러면 을은 전부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갑과 을에게 진정 명의를 이유로 각각 이전 등기 해달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답이 여기 오고 주의하셔야 돼요. 자,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에 대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전부 말소 안 된다. 왜? 자기 지분은 유효하므로. 그래서 전부 말소하면 안 된다. 그러나 5번 공유물에 대해서 제3자가 원인 무효 등기되어 있다면 공유자는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보존행위. 정답이 1번. 60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여기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기서 잘 보셔야 돼. 과거에 이제 토지수용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기에 편제가 이쪽으로 편입이 되면서 여기에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기 협의취득이 있고 협의취득 그 다음에 협의취득이 있고 이 법률에 의하면 수용된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은 협의가 안 되므로 그냥 강제로 뺏는 조치죠. 그럼 수용되면 수용금에 대해서는 경매가 불가능하므로 물상대비 있으나 협의취득의 경우에는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은 매매와 같다고 보는 거지. 판례는. 그러므로 매매와 같으므로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물상대비 할 수 없다. 그래서 맞네요. 여기 1번 주의하시면 돼요. 자,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에 관한 규정, 수용에 관한 규정 두 가지가 있다. 수용되면 물상대비 있다.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은 없다. 그래서 없다. 맞고. 그 다음에 2번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되었다. 여러분들 지연이자는 1년분까지만 자,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1년분까지만 변제하면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자, 1년분까지만 여기 1년분까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저당권 말소 청구하려거든 채무자는 싹 다 갚아야 돼. 싹 다. 그러므로 여기 함정이야. 함정.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연이자 다 갚아야 돼.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1년분까지만 우선 변제한다. 근데 여기는 2번은 이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자, 주의하시면 돼. 여기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1년분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싹 다 갚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채무자 입장을 묻는 거야. 채무자는 1년분까지만 변제하고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다. 틀렸네. 그 다음에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약정, 이것은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 그러면 임의규정이고 약정은 유효이고, 약정 나오면 여러분 약정 나오면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등기하지 않았다.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불리하여 없다 해야 돼. 불리하여 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불법 점유하는 사람에게 반청 없지.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므로 제거와 예방은 있죠. 그래서 정답이 1번. 6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이다.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그냥 물권은 동의 없이 양도 전전세 설 수 있다. 맞네.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죠. 그러므로 동의 없이 있다. 자, 법정갱신이 되면 여기는 동의 없이 있다. 법정갱신이 되면 그건 건물에 대하냐. 법정갱신의 대상은 건물.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전세 했을 때는 원전세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원전세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 청구할 수 없다. 틀렸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현상 유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 맞고. 건물에 대해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 취득한 자는 그 건물을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전세권자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그러니까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한 후에야만 경매 청구한다. 자, 6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점유를 취득한 후 그 관하에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유치권 인정된다. 유치권은 선점유냐, 선점유, 후채권, 그 다음에 선채권 발생 후점유 묻지 않는다 그 말이야. 이와 같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를 요구되지 않는다. 틀렸고. 무지기,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무지기 그러면 없다 해야 돼요. 맞고.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 안 된다. 무지기 없다. 자,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전물청은 있죠. 그러나 유물청은 없다.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하므로 유치권에 기한 물청은 없지만 전물청은 있다. 맞고. 세 번째,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어. 자, 보존을 위해서는 승낙 없이도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이지. 그러니까 보존을 위한 것이라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승낙을 얻어야 된다.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기해서 법원의 상환 기간을 허용해버리면 임차인은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맞네요.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 중에 채권 생기든 채권 생긴 후에 점유하든 유치권 인정된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63번. 갑은 그 소유 나대지. 그러니까 나대지 나왔으니까는 법정 기상권 없는 거예요. 나대지 나왔으니까 일단. 그럼 나대지 법지 없다. 그 다음에 일괄 경매 하려거든 경매 신청 시에 동일인 소유해야 된다. 자, 그러면 갑소유 나대지, 갑은 그 소유의 나대지 갑소유의 X 토지 위에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저당권 성립 시에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가 아니지. 그래서 이 경우는 나중에 무슨 뭐 여기에 여기에 저당권 설정 뒤에 여기다 무슨 가압유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성립되기 위해서는 맨 앞에 있는 저당권을 기준으로 한다. 자, 경매로 인한 관법제 성립 여부는 경매 신청권자의 경매 등기 시에 우아래가 동의인 소유가 아니라 맨 앞 등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어쨌든 법정지상권 취득은 다 틀렸어. 관법지 취득은 다 틀렸다고. 셋째, X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 전에 지금 갑이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저당권이 일괄경매 할 수 있지. 근데 일괄경매 하려거든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해야 된다. 그런데 경매 전에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 넘겨버렸다면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가 아니지. 그래서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렸네. 자, 1번. 저당권 설정 뒤에 D가 저당권 설정 뒤 D가 토지를 매수했대. 그러면 저당권 성립 후 토지를 매수했으므로 우리는 이 사람을 제3취득자. 저당권 성립 후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취득자. 그럼 제3취득자는 구상권이 있다. 대신 변제했다면 이 제3취득자는 너 죽고 나 살자. 구상권이 있다. 그 다음에 경매가 실행되면 자기가 산 땅을 또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매가 실행되어 소유권 상실하면 비용의 우선 변제 받는다. 근데 이때 요 중요한 건 제3취득자는 비용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에 대해서 유치권은 없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 유치권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을은 그냥 필요비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자, 제3취득자는 대위 변제해서 구상권 갖거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적용해서 출제비용 상환 청구권 갖는다. 경매가 실행되면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비용의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든 것은 니을번인데 여기서 올해 주의할 건 제3취득자가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유치권 주장한다는 것이 그냥 수원지방법원 판례였어요. 근데 올해 간평 문제에서 명백하게 이제 유치권은 안 된다. 비용의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D번에 니을번에 유치권이 있다 그러면 틀렸다. 이거 주의하시면 돼. 유치권 안 된다. 이거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옳은 것은 그냥 나대지 그러면 나대지만 나오면 법지였고 관법지였고 그다음에 여기 일괄경매 하려고 해도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동일인 소유 아니지. 그래서 없다. 정답이 1번. 자, 64번 근저당권 틀린 것은 근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본계약이 먼저 있어야 돼. 기본계약. 이게 법률행위가 있어야 된다.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해야 하는 기본계약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 기본계약은 가구 공급계약이나 당조와 대월계약과 같은 기본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본계약은 등기부에 등기하지 않지. 그러므로 근저당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기본계약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네. 그럼 요때 채무자가 변경되면 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누구냐 그 말이야. 등기법에서. 그래서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채무자가 변경되면 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되는 거지 채무자 변경 전에 채무자, 변경 후에 채무자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확정 전에는 등기 원인을 계약인수로 쓰고 그 다음에 후에는 담보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채무자가 변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후에 성립한 채무에 대하여 전 채무는 담보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돼. 후만 담보된다. 후만. 채무자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되고 나서 생긴 채무자에 대한 채무만 담보된다. 그 다음에 최고액의 한도 그러면 다 담보돼. 최고액 뭐 볼 것 없어. 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다 담보된다. 자,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피담보 채권은 확정식인데 여러분들 신청한 사람은 신청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시. 그래서 1순위 여기서 1순위 근저당권자, 2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을 때 이 후순위가 신청했대요. 후순위가 신청했다면 선순위는 이 사람이 신청했다면 선순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지. 그러므로 신청시야 납부시야 납부시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
4번이 틀렸어. 그래서 신신안납 외워주시고, 신청한 사람은 신청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시. 그 다음에 5번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여기 의뢰 토지의 갑이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에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취득한 이 사람은 제3취득자. 그러면 제3취득자는 채무자를 대위해서 변제할 수 있죠. 너 죽고 나 살자. 근데 너 죽고 나 살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용익권자인 소지점만 되는 거지, 저당권 성립 후에 새로운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너 죽고 나 살자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도 없다. 맞는 내용이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신신안납. 근저당권은 여기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만 주의하시면 돼요. 신신안납. 65번 계약법. 틀린 것을 골라라. 틀린 거. 자, 격지력 안에 여기 격지력 안에 청, 격청도, 그 다음에 격승발, 격승발, 격청도 맞네. 그 다음에 청불, 승특, 청불, 승특 틀렸네. 청약은 불특정, 승낙은 특정, 청불, 승특. 2번 정답. 그 다음에 동일한 내용이 청약, 교차 청약. 그럼 교차 청약은 양청도, 양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양청도 맞네.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는데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20일까지 답을 다오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지. 그럼 갑의 청약은 효력을 잃었다. 그래서 맞다. 4번 청약자가 미리 승낙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했어도 상대방의 승낙의 자유를 구속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구속하지 못한다. 맞네. 청불, 승특, 격청도, 격승발, 나청도, 양청도. 그 다음에 의사실현은 실현된 때. 정답이 틀린 것은 청불 2번. 66번 교환은 낙체 쌍류, 낙성계약, 채권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틀렸네. 매매는 낙체 쌍류, 편무 틀렸고,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에다 맞고, 계약금 계약은 여기 계약금 계약은 비전용 계약 중에서 요물계약이야. 요물계약. 사용대차는 공짜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무상계약이죠. 그래서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3번. 아마 성은이는 이거 틀림없이 맞췄을 거야. 은혜랑 편은혜. 아, 편은혜야? 아, 서은혜. 서은혜야, 서은혜야? 서은혜가 아니고? 아, 나는 서은혜인 줄 알았네. 67번 동생항변권. 여기서 동생항변권 나오면 변제 그러면 없다. 빚 쓴 놈이 먼저 갚아야지. 그렇지. 동시행하자 그러면 말이 돼? 동시행하자 또 도망갈 텐데. 그러니까 변제. 그러니까 변제와 동시행관계에 있는 건 뭐뿐이었어? 차용증. 차익증만 써주면 된다. 등기만 써면 동시행관계에 있다. 틀렸고. 그 다음에 경매 절차가 무효다. 그래서 경락인의 등기말소 의무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은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이거 배웠지 않았어? 담보물권 소멸 절차. 담보물권 소멸 절차. 차용증. 아, 변제와 차용증이 아니야. 영수증이지. 영수증이 동시행관계. 차용증, 별개의 약정,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경매 절차가 무효, 담보차별 권토경, 권리금,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그리고 경매는 동시행관계 아니다. 그 다음 우리는 배웠어. 지체불능자도 항변권 있다. 이행지체, 수령지체, 이행불능에 빠진 자도 항변권 있다. 틀렸네. 그 다음에 여기 수령지체에 빠졌대. 항변권
있다 지체불능자. 없다 틀려고. 세상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그 다음에 여기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나왔네. 그러니까 이행지체 빠진 항변권. 맞네. 5번이. 이거 뭐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너만 쉽지 이놈아. 68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 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주기로 하였다. 이렇게 갑이 이렇게 매매했어. 갑이 을과 매매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고 여기다가 대금 1억은 나에게 주어라, 병에게 주어라.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러면 이 병은 이 매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없지. 그래서 갑과 병 사이의 관계는, 대가 관계는 여기 매매 계약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을과 병 사이의 을이 병에게 돈을 주냐 마냐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병은, 을은 갑이 토지 안 주면 못 주겠다 할 수 있지. 이렇게. 1번. 병은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 해제 못해. 절대. 맞다. 갑이 을에게 약속 안 지키면 을은 병에게 대금 주기 거절할 수 있다. 맞네. 토지 줄 때까지 돈 못 주겠다. 을은 여기. 자, 을은 갑병 사이에 어쩌고 저쩌고를 이유로, 여기가 무효라는 걸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 영향을 안 주니까. 그래서 있다. 틀렸네. 틀렸어. 3번이. 세상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눈에 보여? 그렇지. 자, 병이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대금을 주었는데 요약자가 계약을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을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내가 너에게 준 돈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제3자는 형성권, 청구권, 손배청이 있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여기 반환 청구할 수, 병이 대금을 수령했는데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네. 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을 합의 해지할 수는 없다. 맞네. 그래서 정답이 여기 갑과 병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럼 여기가 무효라는 걸 이유로 돈 못 주겠다 할 수는 없다. 근데 항변할 수 있다. 틀렸네. 3번. 자, 69번 갑니다. 계약의 해제. 일단 계약을 해지한 사람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 시 해제 없이도 손배청이 있지. 그러면 계약의 해제는 손배청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고. 그 다음에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행불능 그러면 없이 해제. 없이 해제 후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없이가 뭐냐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기다릴 필요 없이 나왔네. 채권자는 자신의 급부를 이행할 필요 없다. 그럼 맞는 거예요. 없이. 셋째, 계약의 상대방이 여러 사람인 경우 해제권자는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해야 된다 해서 이걸 해제권의 불가분성. 해제권자가 수인인 경우 계약의 파기는 좀 까다로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원에게. 맞네. 그 다음에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 그럼 합의 해제되면 너네들 합의대로 정해져. 그러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배청 없다 해야 되는데 있다. 틀렸네.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안 생긴다. 그 다음에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되었다. 대금 채권이 양도되었을 때 매매계약 해제되면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제로 침해되지 않는 제3자는 목등기. 제3자는 누구? 해제되는 계약의 목적물에 등기한 자.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여기 채권이 양도되었잖아. 그러니까 채권 양수인은 제3자가 아니다. 목등기 헌자가 제3자다.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4번.
70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자, 해약금 해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므로 배포 해제, 배액을 상환하거나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으므로 원상 회복 문제가 생기지 않고 손해배상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맞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거든. 그러므로 계약금 계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하면 돼.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계약금 뿐이다. 계약금 뿐. 자,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여기 소제기했대. 소제기는 이행 착수 아니지. 그럼 해지할 수 있다 해야지. 소제기나 이행의 관청의 허가는 이행 착수 아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지. 그런 경우에는 이행 착수 아니다.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 디귿.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계약금 계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71번 매매. 틀린 것은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여기 볼 것도 없어. 여기는 매매에서는 뭐 볼 것도 없다고. 매매는 전부 몽땅 임의규정이야. 매매는 몽땅 무슨 규정? 약정은 다 유효다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볼 거 뭐 있어. 매매는 몽땅 임의규정이다. 2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대금 지급 장소는 여기 인도 장소다. 이거 잘 나와. 이거 인도 장소. 뭐 매수인의 주소지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 맞고. 셋째, 목적물이 넘겨주지도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여기야. 인도 전에는 누가 과세 수지야? 인도 전에는 매도인 맞네. 인도 전에는 매도인 대금도 안 줬으니까. 셋째, 당사자 사이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된다. 맞네. 그래서 제척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몇 년이야? 10년. 그리고 여기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제척 기간 기산점이다. 요거 주의하시면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권리의 하자다. 물건의 하자다. 물건의 하자.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 틀렸네 이렇게. 그러므로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한 자가 경락을 받았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면 경락인은 담보책임 묻지 못한다.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책임 묻지 못한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5번은 권리의 하자냐 물건의 하자에 관한 내용이다. 72번 임차인의 권리. 유익비는 종료시 가액의 증거가 현존하는 때 하나여 누구의 청구, 누구의 선택, 임대인의 선택. 그래서 유익비는 맞다. 틀린 것은 건물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종료 시 맞고 부속물 매수 청구. 그것은 매수. 건물 맞네. 건물 매수. 그 다음에 종료 시 어디 있어? 종료 시 맞고. 셋째,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해야 돼, 안 해야 돼? 여기 지상물 사가시 올려거든. 여기 자 토지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됐어. 그럼 토지 임차인은 만료되면 더 쓰고 싶고 말고 싶고 그만 쓰고 싶으면 원상 회복, 더 쓰고 싶으면 갱신 청구. 갱신 청구했더니 안 돼. 거절당하면 좋다. 사가시오. 그러므로 일단 임차인은 갱신 청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네. 여기 만약에 기간에 정함이 없어서 폐지 통고 당하면 갱신 청구할 필요 없어. 그때는 임대인이 미리 갱신 거절한 것으로 보므로. 그럼 틀린 것은 몇 번이다? 3번. 4번. 자,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다.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대. 그런데 임차인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등기했지? 그러면 대항력 생긴다.
맞네. 생긴다. 4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여기 원래 존속기한 정함이 없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 동의 얻어서 했대. 동의 얻어서. 자, 갑은 임차인 을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 을이 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빼버렸는데 이렇게 했고 동의 얻어서 병에게 동의 얻어서 전대했다. 1번. 그러면 여기서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전대차도 소멸하는데 이 임대차가 종료되는 방법이 3개. 해지, 합의 해지, 해지 통고. 해지하면 즉시 소멸. 합의 해지하면 소멸하지 않는다. 해지 통고하면 통지해야 대항한다. 그러므로 합의로 했네. 합의. 그럼 여기가 합의 해지했어도 여기는 소멸하지 않는다. 네가 전대해도 좋다. 동의해주고는 합의 해지했다면 나무 올라가라 해놓고 흔드는 격이다. 그러므로 소멸하지 않는다. 2번. 전대차 종료 시 여기 잘 봐야 돼. 병이 부속물 사가시 할 수 있는데 이 부속물 사가시 하려거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임대인. 그래서 여기 봐.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 여기 혹시 문제가 많이 뺀 것 같던데 몇 번이야? 73번. 자, 73번 한번 보자.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 얻어. 여기가 빠졌다니까. 갑의 동의. 벌써 갑의 동의 얻어서 그럼 벌써 이상하잖아 지금 이거. 그래서 전대차 종료 시에 병은 갑의 동의 얻어서 부속한 물건. 그래서 살 사람이 임대인이지. 그러니까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네. 셋째. 여기도 끝났을 때 병이 갑에게 건물을 반환해주면 을에게 반환해주는 격이 된다. 을에 대한 반환 의무를 면한다. 맞고. 4번째. 을의 차임 연체액 2기에 달해서 갑이 을과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 그 사유를 통지해야 돼. 통지 없어도 돼.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 틀렸네. 그래서 갑이 여기서 끝나면 해지하면 즉시 소멸. 합의 해지하면 안 소멸. 해지 통고하면 통지해야 소멸. 3가지.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틀렸고 맞고 이렇게 면한다. 니은 디귿. 그래서 기억 니을. 됐지? 그 다음 74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악이라도 누구에게 그냥 5년 했어도 알아. 일대에게 저 손해를 전하라. 손해를 전해라요. 그러니까 악의의 매수인도 일부 타인 대금가며. 그러면 여기 봐. 전부 나왔네. 전부 악의 전부 악의 해지할 수 있다. 맞고. 저당권 나오면 여기 저당권 나오면 악이라도 해제 손배청 없다. 틀렸네. 그냥 2번이 탁 나오네. 3번째.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의의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여기는 이 말은 뭐냐면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선의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액은 이행이익이겠어? 신뢰이익이겠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유효일 때 생기지. 유효인 경우에는 전부 이행이익. 그래서 맞네. 이건 손해배상액을 신뢰이익이냐 이행이냐 그것으로서.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설정되었는데 그러면 여기는 제한물권 있는 경우, 그러면 제한물권 있는 경우는 선이 맞네. 제한선. 자,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다. 여기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악이라도 대금감에 걸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거든 선이 맞네. 이렇게
그래서 74번은 몇 번이 정답이다? 2번. 저당권만 나오면 선악불문하고 해제, 선악불문 손해배상, 선악불문 출제비용 상환 청구권 있다. 제적기간 제한규정 없다. 75번. 주민등록의 효력 발생 시기는 행정청에 동사무소에 도달해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접수해야 돼. 수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맞고. 자, 등기 명령, 최우선 면제권, 등기 명령, 여기 최우선 면제권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후후 세칙이 없다. 최우선 면제권 세칙이 없는 경우가 2개. 후후 세칙이 없다 이렇게 외워야 돼. 세칙이는 우선 면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주택을 임차한 자. 저당권 성립 후에 토지에 저당권이 성립되고 그 건물을 축조하여 그 건물을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대지 경락대금에서 최우선 면제권 없다. 2개 외워야 돼. 후후 세칙이 없다. 틀렸네. 2번은 그냥. 그 다음에 여기 임차권보다 3번 봐.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한다. 그러면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니까 대항력 없는.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니까 대항력 없는. 경매로 소멸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만데 대항력 없는이니까. 그냥 얼른 저당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으므로 후순위 아니야. 대항력 없는. 경락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맞고. 소액 임차인은 세칙이는 요 세칙이 한 사람은 대항요건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안 갖추면 안 돼. 전부 다 대항요건은 갖춰야 돼. 근데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되지. 그래서 대항요건은 갖춰야 된다. 맞네. 언제까지? 경매 등기 전까지. 그 다음에 여기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에도 미친다. 맞아. 정답이 2번. 후후 세칙이 없다. 외워야 돼. 후후 세칙이 없다. 76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옳은 것을 골라라. 여기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기는 구분회의가 있고 분양 건물이 완성되면 그때 구분소유권이 성립되는 거지. 건축물 대장이 등록되거나 구분 건물에 등기가 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받고 돈 내면 여러분들 것이야. 건물 완성되면. 2번. 1번 틀렸네 그냥. 1번 틀렸고 공용법원은 필요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요 맞네. 용도 그냥 딱 봐서 그 필요에 따라서 하면 틀려. 3번째. 공용법원은 CO 취득 대상이 될 수 우리 시험에 CO 취득 대상이 안 되는 거 1개 나와. 1개. 국유재산 말고 공용부분. 그래서 될 수 있다. 틀렸고. 자,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보조행위를 할 수 관리인이 없대. 그러면 보조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구분소유자는 여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이 용도에 쫓아서. 필요에 따라 용도에 따라. 그거 딱 보면 용도 이렇게 외워야 돼. 77번. 가담법. 틀린 것은 금전 채무 담보하기 위한 가담법 적용 소초과 금전 공사대금 채무니까 소비대차가 아니지. 그래서 소비대차 초과 가등기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 자, 여기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되다. 이 말은 잔금 다 주었다는 거야. 이게 채권자가 잔금 다 주었어. 그럼 과실수취권은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주지. 매수인에게 들어가. 매수인에게. 그러므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서 틀렸네. 2번이. 이해했나? 가담법에서는 돈을 꿔 쓰고 돈을 빌려 쓰고 예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자가 토지를 산다니까. 가담법에서는. 그러니까 채권자가 토지를 매도해 매수해. 매수. 그러니까 인도 전에는 매도인, 인도 후에는 매수인. 근데 대금을 다 지급했다면
매수인 수취여죠. 여기는 대금을 다 지급했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매수인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여기 귀속청산과 처분청산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은 본등기 하든가 경매 하든가 알아서 하라 그 말이야. 본등기, 귀속청산, 경매, 처분 선택할 수 있다. 맞고. 이것은 채무자가 선택을 해. 채권자가 선택을 해. 여기 과거에 채무자 그러면 틀려. 채무자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채권자가 선택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변제, 등기 말소, 동시행관계. 아니다. 변제 나오면 빚을 먼저 갚아야지. 등기 말소 하자고 하면 사람이 아니지. 마지막, 담보가등기 후에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후순위는 청산금 실행 통지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청산기간 내에 하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네. 자, 몇 번이 틀렸다? 누구에게? 채권자. 그러니까 이것들은 채무자인 채권자 잘 보고 가담법은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돼 있어. 매매. 그러니까 매매 대금을 채권자가 다 주었다면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 그럼 매수인 채권자다 하시면 돼. 그래서 2번 틀렸네. 설득이 됐나? 78번. 2024년 갑은 병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자금을 주었다. 그러면 매수자금을 주었지? 그러면 계약 명의신탁이야. 그래서 병의 토지를 갑이 사고 싶은데 갑이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라 숨어 있어. 한강에 숨어서 을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네가 가서 계약도 체결하고 네 명의로 등기도 하라. 이것을 갑이 을에게 계약도 체결하고 네 명의로 등기도 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계약 명의신탁. 그러면 이 수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했겠죠. 그러면 계약 명의신탁은 삼박자가 무효. 그래서 명의신탁 무효, 등기 무효, 매매 무효. 근데 매도인이 선이면 무문무가 무, 유, 유 이렇게 간다 하시면 되죠. 무문무가 무유유. 무문무가 무유유. 매도인이 선이면. 근데 그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병이 모르니까 여기 적용해야지. 무유유 이렇게. 무유유. 자, 1번. 갑이 을과 계약 관계에서 갑이 을과 계약을 하면서 장차 토지 팔아서 돈을 주기로 하는 약정. 여기 봐.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이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거기에 계약서 속에 들어가는 것도 무효야. 그래서 처분해서 돈을 주기로 한 약정도 무효. 알아들었어?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부수된 약정도 무효. 2번. 갑과 을 및 갑의 친구 을 사이에 자, 갑과 을 그리고 갑의 친구 정 사이에 갑과 을이 이렇게 했고 갑의 친구 정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에 의해서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정에게 이렇게 토지를 넘겨주면 정은 소유권 취득을 해 못해.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 그 말이야. 제3자가 아니야. 그래서 갑과 을 정확하게 한번 봐볼까? 니은번. 갑과 을 및 갑의 친구 정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명의신탁을 하고 또 갑과 정이 새로운 명의신탁을 해서 이렇게 등기해주면 이 을과 병 사이에는 어떤 계약을 맺은 적이 없지. 소유권 취득을 일이 없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다 그 말이야. 정은 제3자야 제3자가 아니야. 제3자가 아니다. 즉 이 을과 거래한 사람이 제3자다 그 말이야. 제3자. 틀렸고 만약 을이 갑의 아들이 돼. 갑의 아들이면 명의신탁은 무효요 무효요? 무효. 항상 아들이라 항상 명의신탁은 무효. 무문무가 무문무이다 이렇게. 만약 들어가면 정신없어. 만약 을과 명의신탁 사실 아는 병이 이게 병이 알았어. 아는 병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갑을 간의 명의신탁은 계약 명의신탁으로 봐야 한다. 아니라 등기 명의신탁으로 봐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병이 을이 갑의 수탁자라는 걸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병이 갑과 법률관계를 귀속시킬 의도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것은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등기명의신탁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 그래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기업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번 정은 소유권 취득 틀렸지. 디귿번은 맞고 니을번도 맞고. 여기 중요한 건 여기는 지금 계약명의신탁인데 여기 다시 설명해. 요거 지금 다시 요건 우리 판례로 많이 나오고 시험에도 많이 나와. 지금 병의 땅을 갑이 사고 싶은데 갑이 직접 나서지 않고 을아 내가 자금을 제공해 줄 테니 네가 가서 네 이름으로 매매도 하고 등기 좀 하라. 두 개를 부탁해서 계약명의신탁. 근데 병이 선이면 유효지. 근데 병이 알았대. 을이 갑에 자금을 제공받은 사람이랑 알고, 병이 알고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 그래서 병이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돼. 그럼 이것은 대리인으로 본다 그 말이야. 그래서 갑을 간에 계약명의신탁은 아니고 등기만 부탁한 것이고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이야. 직접. 그 내용이니까 중요하셔. 그 1번 이해하셨어? 계약명의신탁으로 봐. 등기명의신탁으로 봐. 이 자체가 지금 계약명의신탁이잖아. 이 자체가. 자, 부동산 실명법 틀린 것은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도 그냥 실명법에 적용이 대상이 되는 것은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만 하면 돼.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물권의 명의신탁도 적용을 받는다.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전 등기에서 양도담보야. 그럼 양도담보는 실명법에 적용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동법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제사 있었나? 제사? 양가 상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상 신탁제사. 거기는 해당하지 않나? 맞는 거야 2번이. 3번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여기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해지는 유효를 해지해 무효를 해지해. 무효는 해지할 수 없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무효지. 무효는 해지 대상이 안 되지. 그래서 틀린 거야 이게. 아셨나? 네 번째. 이게 나오냐 이상한데 문제가.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3번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거 아시겠어? 이게 뭔 얘기냐면 병의 땅을 계약명의신탁에서 을에게 자금을 제공해주고 네가 네 이름으로 계약도 하고 네 이름으로 등기를 하라. 계약명의신탁인데 지금 여기서 을의 명의로 등기를 했대. 그러면 이 토지는 병의 것이야.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구나.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요거. 병의 땅을 갑이 매매하면서 등기는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등기는 무효등기거든. 근데 무효등기인데 갑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는 청구 못해. 그러면 이 갑과 병 사이의 매매는 유효니까 병은 을의 명의로 말소 청구해서 회복해서 이렇게 이전 등기 해줘야 돼. 이때 갑은 을에게 직접 등기해달라고는 못해. 근데 을이 알아서 등기해주면 실체관계와 등기 명의인이 부합하지.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 말이야. 이게 실체관계와 등기 명의인이 일치한다. 유효하다. 맞고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대항할 수 없다. 틀렸네. 5번이. 명의신탁은 꼭 소유권만 실권자의 명의로 해야 돼. 전세권도 실권자의 명의로 해야 돼. 임차권은 아니지. 등기를 채권이니까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물권의 명의신탁도 적용을 받는다. 여기 양도담보는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은 청구할 수 이게 틀렸는데 3번 5번이야. 3번 5번. 3번 5번. 맞네.
누구에게나 유효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맞지? 명의신탁의 무효는 상대적 무효니까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맞아. 정답이 3번. 여기 질문. 무효는 해지한다 못한다? 그 얘기야. 무효는 해지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문제 남았나? 끝난 줄 알았네. 그 다음에 옳은 거 80번. 임차인이 그가 조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적 기간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시효 완성을 소멸한다. 그래서 정답이 3번. 자, 이렇게 해서 마쳤고 또 다음에 또 뵙죠. 고생하셨습니다. 엄청 많이 걸렸어. 2시간 걸렸어. 막 떠들었는데. 7시에 끝내려고 그랬어.